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를 맡은 주익중입니다. 경제개발기 한국의 공업화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특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4개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베트남 파병, 두 번째로 베트남 특수 1, 세 번째로 베트남 특수 2,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베트남 특수의 종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트남 파병입니다. 한국이 베트남에 파병하고 또 경제에 진출할 필요성은 일찍부터 제기되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후 6개월 정도 지난 1961년 11월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서 한미 간의 여러 가지 협조 사항들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때 박정희 의장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은 아직 베트남에서의 지상전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 군대의 파병은 원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1961년 11월에 박정희 군사정부는 미국 정부에게 베트남 파병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또 이듬해 5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약 10명 정도의 베트남 군사 시찰단이 베트남에 가서 파병 및 인력 수출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돌아옵니다. 이들은 베트남 파병이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보고 그를 위한 사전 조사 작업차 베트남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박정희 정부는 일찍부터 베트남 파병과 베트남 인력 수출의 가능성을 타진했을까요? 그것은 경제 개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였고 특히 외화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은 만성적으로 압도적인 수입 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 부족분을 원조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경제 개발이 본격화하면 심각한 외환 부족 문제가 제기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1962년 1월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투자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외환 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1960년대 외환 보유고에 관한 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난 제2주차에 본 표입니다. 외화 자산에서 외화 부채를 뺀 외화 순자산액은 1961년에 1억 4천만 달러였던 것이 1962년 말에만 해도 1억 7백만 달러였는데 1963년이 되면서 2,500만 달러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1963년에 한국이 외환 위기에 몰렸는데 이러한 긴박한 외환 사정으로 베트남 경제 진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긴박한 외환 사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한일 협정의 조기 타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4년 봄 한일 협정의 조기 타결 시도가 지난 3주차에 살펴본 것처럼 굴욕, 매국 외교 프레임에 걸려서 좌절됐습니다. 한일 협정은 1년이나 늦어졌고 따라서 베트남 경제 진출의 필요성은 1964년에 더욱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한국이 베트남 전쟁에 언제 참전하는가였습니다. 1964년부터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 쪽으로 사태가 전개됩니다. 미국은 1964년 4월에 더 모어 플렉스라고 해서 더 많은 깃발 정책을 발표합니다. 즉, 더 많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남베트남을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작전 중인 미 해군 함정을 북베트남군이 어뢰 공격을 해서 미 해군이 반격을 가했다고 하는 통킹만 사건이 일어납니다. 훗날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북베트남이 미국을 선제 공격한 사건으로 간주돼서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명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2월에는 북폭, 즉 하노이에 대한 폭격을 개시합니다. 한국 정부는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 등을 파견하고 11월에 다시 미국 정부에 전투병 파병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전투병 파병 제한을 사절했습니다. 대신 공병대와 의무대의 증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965년 1월에 공병대 파병 동의안을 처리하고 공병대를 파병합니다. 바로 비둘기 부대입니다. 그런데 1965년 1월 초에 참전 문제에 대한 검토 문서를 보면 한국 정부는 전투병의 파병은 불가피하고 충분한 대가를 취득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자, 1965년 1월 6일자 월남 파병 문서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점이라고 하는 제목의 대통령 보고 문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쓴 것으로 판단되는 메모에는 파병은 불가피하나 1. 의용군의 형식을 취하고 2. 충분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1965년 5월 박정희 대통령의 국빈 방문으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8월에 한국 국회는 전투병 파병 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야당도 찬성했고 또 대학생들의 반대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한일 국교 정상화나 베트남 참전은 모두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 삼각 동맹을 강화하는 조치의 일환이었는데 두 사안에 대한 야당과 대학생들의 판단이 전혀 달랐다는 것은 의아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어떻게 베트남에 경제 진출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모색을 통해서 점차 그 가닥을 잡아가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1965년 4월 대월 경제협조단을 조직해서 파월합니다. 이들은 월남에서 현지 사정을 파악하고 또 미군 당국과 협의를 하면서 경제 진출 방안을 모색합니다. 여기서 1965년 여름에 나온 방안이 일단은 물품 군납을 뚫고 또 근로자를 송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10월에 인력 송출 회사로서 해외개발공사를 설립합니다. 이 해외개발공사는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건설과 용역 사업을 벌이는 주로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한국인 근로자를 송출하려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또 다른 경제 진출 방안도 모색되고 있었습니다. 그 방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서 건설공사와 용역을 수주하는 것입니다. 1965년 하반기에는 주한미군의 군납회사들이 베트남 현지에서 여러 가지 현지 조사와 수주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를 월남에서 본 우리나라 정부의 실무단이 이러한 기업 진출 및 건설, 용역 수주를 유력한 경제 진출 방안의 하나로 파악하고 기업들의 진출을 지원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렇게 경제 진출 방안으로서 물품 군납에 근로자 송출이 또 건설 및 용역 수주가 더해졌는데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대월남 경제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경제관료의 증언이 있습니다. 훗날 동력자원부 장관을 한 양윤세 당시 경제기획원 외자총괄과장 투자진흥관입니다. 그 분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 거는 영역 관계가 아니고 순전히 인력 수출 관계. 그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더 큰 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은 거죠. 가서 보기도 했지만은 내가 왜 그게 이제 생각이 났냐면 내가 미군 부대 그 통역을 한 데가 비행장 공병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칸츄렉타라는 게 있어요. 칸츄렉타들이 이게 필리핀 사람도 있고 딴 데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영업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중간에서 돈 버는 거예요. 야, 우리는 싸는 거인데 도와준다고 자기네들 돈 보내. 이런 걸로 이제 머리에 박혀 있었어요. 단순히 사람만 보내지 말고 좀 뭉칫돈 좀 벌 수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쪽에다 눈을 댄 거죠. 지금 들으신 것처럼 결국 근로자를 보내다가 건설 및 용역 수주로 가게 된 것은 이분이 6.25 때 봤던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또 주한미군 군납 업체들이 베트남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벌인 결과이기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건설공사나 용역을 수주하는 것은 미군을 상대로 교섭해서 할 일이지만 수주한 기업의 계약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나 은행의 보증이 필요했는데 이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966년 초부터는 우리나라의 대림, 한진, 현대건설 등의 기업들이 수주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1965년 말부터 제2차 전투병 파병, 즉 전투병 증파 교섭이 진행됩니다. 9월과 10월에 걸쳐서 전투병 2만 명이 파병됐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한국군 전투병의 증파를 원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1965년 12월 초 주미 대사가 미 국무부에 한국 정부의 1, 2개 사단 증파 용의를 알려줍니다. 이에 미국 정부는 한국에 전투병 증파를 요청하기로 결정하고 12월 말에 정식으로 증파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투병을 증파하겠다고 미국 정부에 통지합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으로 증파를 할 것인지 한국은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의 합의가 되어야 했습니다. 당초 미국은 대가를 적게 지불하고 한국군의 전투병 증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 외교문서에 보면 reasonable price라는 말이 나옵니다. 합리적 가격으로 한국군의 전투병 증파를 얻어야 하며 한국은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초 미국 측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한국 정부에게 유리했습니다. 첫 전투병을 파병한 것이 1965년 10월이었는데 불과 2달 만인 12월에 미국이 증파를 요청했기에 한국 정부가 전투병 증파를 발표하기에는 명분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미국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줘야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미국을 설득 내지 압박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듬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전투병 증파의 선행조건 교섭이 치열하게 전개돼서 타결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반적인 군사 경제 원조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미국 정부는 베트남 경제 진출에 국한해서 한국을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3월 4일에 최종 타결을 보게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군사 경제 원조도 포함하고 또 베트남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진출, 즉 물품 군납의 확대, 건설 용역업체의 진출, 기술자 고용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전투병 증파의 선행 조건을 한미 간에 합의한 것이 바로 1966년 3월 4일 브라운 서한입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한미 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미 국무부에 공식 문서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미국 정부는 공식 서한으로 줄 수는 없고 대사의 각서, 메모 형식으로 반대급부의 언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브라운 서한은 군사원조 6개항과 경제원조 6개항으로 구성되었고 경제원조 6개항은 다시 세부 18개 항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제원조 6개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추가 병력에 따른 추가 비용과 동액의 추가 원화를 한국 예산에 방출하며 둘째, 군원이관을 중지하고 셋째,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및 장비를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서 구매한다. 또 주월 미군과 월남군용 일정 품목을 한국에서 구매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베트남 경제 진출 확대를
명시한 조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월 한국군에 소요되는 보급물자, 용역, 장비를 가능한 한국에서 구매하고 또 주월 미군과 월남군을 위한 물자 중에서 일부 품목을 선정해서 한국에 발주한다고 했습니다. 또 한국의 건설업자들이 미국 정부와 미국 건설업자들이 월남에서 실시하는 건설 사업에 참가하고 월남에서의 한국인 민간 기술자 고용을 포함한 그 밖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원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 1965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1억 5천만 달러의 AID 차관을 조속히 실행하며 추가의 개발 차관을 제공하고 또 1,500만 달러의 프로그램 론을 1966년 중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경제 원조 6개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지난 시간에 소개한 5.16 5주년 맞이 동아일보 만평의 다른 한 부분입니다. 그 한 귀퉁이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만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월남인데 맹호 부대를 가리키는 호랑이가 누군가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북베트남의 지도자인 호치민입니다. 또 이 한국군에는 두 가지 군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F-4A 전투기가 오고 있고 미사일도 제공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을 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66년 하반기에 증파된 국군 제9사단 백마부대의 환송식 사진입니다. 지금은 없어진 중앙청 건물의 동편 광장입니다. 광장에 베트남에 갈 백마부대가 쭉쭉 도열해 있고 하늘에는 대형 태극기 에드벌룬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1966년 10월 31일에는 미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이 왼쪽 사진은 김포공항에 미 존슨 대통령이 내려서 한국 정부 관계자 및 주한미군 관계자들로부터 영접받는 모습입니다. 여기 존슨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아주 조그맣게 박정희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존슨 대통령이 김포공항에서부터 시청 앞 환영회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국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불과 30분이면 올 거리인데 3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66년 11월 1일 열린 박정희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이채로운 것이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쪽으로 몸을 기울여서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듯한 또는 뭔가를 달라고 하는 듯한 모습이고 박정희 대통령은 몸을 조금 뒤로 빼서 약간 만류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이 이 당시의 한미 관계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군의 전투병 증파에 감사해서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것이지만 미국은 이후에도 또 한국군의 증파를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뭔가 한국에 대해서 계속 더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대해서 한국이 적절하게 교섭을 하면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최대한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한미관계를 잘 나타내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베트남 정부와의 교섭도 활발했습니다. 무대가 베트남이니 베트남 정부의 협조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제기획원 장관을 단장으로 한월 경제강요 회담을 베트남과 한국에서 번갈아서 개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1966년 사이공에서 제1차 한월 경제강요 회담이 열렸을 때 도착한 사이공 공항에서 의전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편에 한국과 베트남의 국기가 휘날리고 있고
단상에 베트남과 한국 정부 대표가 있습니다. 오른쪽 인물이 한국 대표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이듬해 1967년 서울에서 한월 경제강요회담이 열렸을 때 경제기획원 마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앞줄 한가운데 체격이 큰 사람이 장기영 경제기획원 장관입니다. 지금 광화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마당입니다.